2023년 7월 13일 목요일 밤 11시 47분 서울시청 재난안전과 사무실에 홀로 남은 오윤호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 떠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붉은색 경고 표시로 가득했다. 강남역 일대 빗물 펌프장 오작동 위험도 67%.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써? 윤호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책상 위엔 2023년 장마 대비 빗물 펌프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결제란 맨 아래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만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오 주무관, 아직도 안 갔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호가 고개를 들었다. 토목과장 이태권이 문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엔 술기운이 돌았다. 과장님, 이 보고서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센서 데이터가... 그만. 이태권이 손을 저으며 다가왔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다음 주가 시장 선거야. 지금 펌프 문제 터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장나면 시민들이 위험합니다. 고장 안 나. 이태권의 목소리가 커졌다. 20년 넘게 이 일 해온 내가 모를 것 같아. 67%는 아직 33%의 여유가 있다는 거야.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작년 광화문 침수, 재작년 강남 물난리.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폭우라는 변명만 늘어놓던 그들이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지. 괜한 공포 조성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태권은 윤호의 어깨에 무겁게 손을 올렸다. 위압적인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오 주무관, 자네도 이제 3년 차지. 재계약 심사가 2달 남았던가. 가족도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네. 말을 마친 이태권은 휘파람을 불며 사무실을 나갔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유독 어둡게 느껴졌다. 새벽 2시 15분. 윤호는 결국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지 5분.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25톤 트럭이 윤호의 차량 운전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급보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오윤석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CCTV는요? 블랙박스는? 이상하게도 사고 구간 CCTV가 모두 고장이었고 블랙박스 메모리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윤석은 동생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열쇠를 돌리자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켜진 채로 있었다.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다. Pump Fail Evidence.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동영상이 재생됐다. 강남역 8번 출구 빗물 펌프장. 센서가 오작동하며 펌프가 멈추는 테스트 영상이었다. 두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이거 다 덮고 가면 다음엔 진짜 사람 죽어요. 그럼 자네가 책임질 텐가? 위에서 다 아는 일이야. 사람 목숨 걸린 일엔 타협이 없어야죠. 윤호의 목소리였다.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던 동생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석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고 했다. 윤호야, 형의 눈에 결기가 어렸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거 내가 대신 지킬게.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오윤석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가위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15년간 쌓아온 교사의 삶이 함께 잘려나가는 느낌이었다. 해양고등학교에 낸 사직서가 머릿속을 스쳤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그것이 전부였다. 윤호야, 형이 내 자리를 잠시 빌릴게. 거울 속 모습은 이제 완벽하게 동생이었다. 쌍둥이라는 우연이 처음으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실리콘으로 만든 지문캡을 신중하게 착용했다. 병원에서 몰래 채취한 윤호의 지문. 의식 없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사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윤호의 낡은 시청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고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준비는 끝났다. 오전 8시 25분 서울시청 재난안전과 윤호 씨, 사고 났다며요? 입구에서 만난 정미선 주무관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윤석은 미리 연습한 대로 대답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괜히 소문날까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며칠은 쉬어야죠. 과장님이 난리였는데. 장마 대비 보고서 마무리해야 해서요. 윤호의 자리는 창가 3번째였다. 의자에 앉자 낯선 긴장감이 밀려왔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지문 인식 패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삐하는 인증음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첫 번째로 연 것은 빗물 펌프장 정비 현황이었다. 예산 45억, 실집행 31억, 14억의 간극이 눈에 띄었다. 더 파고들자 한강테크라는 업체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설립 1년차 신생업체가 어떻게 대규모 계약을 따냈을까? 오 주무관.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토목과장 이태권이었다. 금요일 보고서는 처리했겠지? 네, 과장님. 윤석은 침착하게 거짓말했다. 이태권의 눈빛이 잠시 윤석을 훑었다. 다음 주 시의회 감사 전까지 모든 서류 재정리해. 특히 펌프 구매 내역은 꼼꼼히. 숫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 이태권이 사라지자 윤석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내부 전산망을 뒤지던 중 긴급 구매 파일을 발견했다. 한강테크 대표 최성진, 이태권 과장의 대학 동기였다. 점심시간 윤호의 동료 이선재 기사가 다가왔다. 윤호 씨, 정말 괜찮아요? 안색이. 걱정 마세요. 그보다 작년 펌프 설치 현장 사진 있을까요? 네, 있죠. 왜요? 보고서에 첨부할 자료가 필요해서요. 이선재는 USB를 건넸다. 원본이니까 조심해요. 그리고 이상한 거 발견하면 저한테도 알려줘요. 그날 밤 10시 윤석은 시청 지하 문서고로 향했다. 2022년 회계장부를 찾기 위해서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먼지 쌓인 파일을 뒤지던 중 특별 예산 집행 내역이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펌프 단가가 실제보다 30% 부풀려져 있었고 가상의 정비 작업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이태권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였구나. 윤석은 스마트폰으로 주요 페이지를 촬영했다. 바로 그때 문서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였다. 누구세요?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인데. 아, 재난안전과 오윤호입니다. 감사 자료 찾으러 왔어요. 윤석은 태연하게 사원증을 보여줬다.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무전기를 들었다. 상황실. 여기 지하 문서고인데 재난안전과 오윤호 주무관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만약 이태권이 알게 된다면 동생처럼 사고를 당할지도 몰랐다. 다행히 무전기 너머에서는 확인됐습니다. 야근 중이시네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강테크, 부풀려진 단가, 이태권의 서명.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기예보는 이번 주말부터 기록적인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새벽 3시 윤석은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시민제보, 창이 여러 개 떠 있었다. KBS,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각 언론사 제보 게시판에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빗물펌프 67%, 오작동 위험, 은폐 의혹. 첨부 파일은 신중하게 선별했다. 펌프 페일, 강남역 펌프장 오작동 테스트 영상. 그리고 이태권 명의의 농협 계좌 내역 일부. 1억 2천만 원이 컨설팅 수수료로 입금된 기록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오전 9시 재난안전과 사무실. 야, 이게 뭐야?
이태권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손에는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다. 일면 톱 기사였다. 폭우 앞둔 서울, 빗물 펌프 오작동 위험 67%, 시청 간부 금품 의혹까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태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전 직원 소집, 지금 당장.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태권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부 고발자가 있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야. 윤석은 다른 직원들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각자 컴퓨터 사용 기록, 출입 기록 전부 제출해. 보안팀이랑 같이 전수조사 들어간다. 오전 11시 시장실. 시의회에서 난리예요. 다음 주 월요일 긴급 청문회 열겠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시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태권은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폭우 경보 며칠 남았어? 기상청은 토요일부터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시청 지하 주차장. 윤석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계 담당 박서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박 대리님이 작성한 2023년 펌프 구매 품위서 봤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강테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최저가가 아니었는데도 선정됐고, 그건 위에서 지시한. 알아요. 하지만 서류상 최종 결제자는 박 대리님이에요. 윤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서희의 집 현관에 놓인 국화꽃다발 사진이었다. 어젯밤 윤석이 직접 놓고 찍은 것이었지만 서희는 그걸 알 리 없었다. 어떻게 이태권 과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겠죠.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압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원본 서류 있죠? 수정 전 버전이요. 서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USB를 꺼냈다. 이태권 과장이 직접 수정 지시한 메일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보관했었는데 잘하셨어요. 이제 박 대리님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오후 4시 언론의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시청 내부 고발 추가 제보 입수. 펌프 가격 30% 부풀려. 청문회 증인 명단 확정. 이태권 과장 포함 5명. 시민단체 서울시청 앞 규탄 집회 예고. 이태권은 사무실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없어. 왜 없어? 그가 찾는 건 비상금고 열쇠였다. 한강테크와 주고받은 비공식 문서들을 숨겨둔 곳. 하지만 열쇠는 이미 윤석의 주머니에 있었다. 저녁 7시, 윤석은 조용히 시청을 빠져나왔다. 가방 안에는 박서희의 USB 사본과 이태권의 금고에서 꺼낸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다. 원본은 안전을 위해 시청 우체국 사서함에 등기로 붙였다. 수신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기예보보다 이틀 빠른 전조였다. 윤석은 우산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윤호야. 내가 막으려던 재앙, 내가 막을게.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굉음과 함께 시청 지하 2층 서버실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이미 늦었다. 재난안전과 서버렉 전체가 검은재로 변하고 있었다. 전기합선으로 추정됩니다. 소방관의 설명을 들으며 윤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무나 시의적절한 사고였다. 오전 9시 윤호의 자취방. 윤석은 노트북 앞에 앉아 백업 파일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클라우드와 외장하드에 3중으로 보관해뒀다.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오윤호 씨죠? 누구시죠? 이선재입니다. 시설관리과. 진짜 윤호 씨 맞나요? 윤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서버실 CCTV 확인하러 갔다가 봤어요.
윤호 씨가 화재 30분 전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전 집에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본 영상을 다시 봤죠. 누군가 교묘하게 편집한 흔적이 있었어요. 오전 11시 강남역 인근 카페. 이선재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다. 이거 사실 윤호 씨가 부탁한 거였어요. 뭘 부탁했다고요? 2달 전에요. 폐쇄회로망 백업 서버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형한테 전해달라고. 윤석의 눈이 커졌다. 윤호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암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암호 입력창이 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해양보호구역을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형제만이 아는 어린 시절 비밀 장소였다.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들이 가득했다. 2023년 3월 15일 이태권과 최성진의 비밀 회동. 2023년 4월 2일 펌프 성능 테스트 조작 현장. 2023년 5월 20일 뇌물 전달 장면.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윤호는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이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마지막 영상의 날짜는 7월 13일. 윤호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다. 과장님, 이번엔 정말 위험해요. 67%는 너무 높아요. 시끄러. 내가 뭘 안다고.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 일들도, 받은 돈도. 너 지금.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오후 3시 시의회 의사당. 윤석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행정자치위원회를 찾았다. 월요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성함이 오윤석입니다. 오윤호의 형입니다.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사고 나신 분이. 하지만 증인은 당사자만. 제가 당사자입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지난 일주일간 시청에서 근무했으니까요. 윤석은 사원증을 내밀었다. 오윤호의 사진이 박힌 시청 출입증이었다. 저녁 7시 병원 중환자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까 확실히 봤어요. 간호사의 흥분된 목소리에 윤석은 달려갔다. 모니터를 보니 매파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윤호야, 형이야. 들리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웠던 손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밤 10시 기상청 긴급 브리핑.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TV 뉴스를 보던 윤석은 일어섰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 긴급 펌프 정비를 시작해야 했다. 창밖엔 이미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의회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창밖엔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기록적 폭우를 예고했다. 증인은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윤석은 심호흡을 했다. 생중계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저는 오윤호가 아닙니다. 오윤호의 쌍둥이 형, 오윤석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의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제 동생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7월 13일 빗물 펌프 오작동을 은폐하라는 압박을 거부한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석은 준비한 USB를 꺼냈다. 여기 동생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태권 과장과 한강테크 최성진 대표의 비리,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더 큰 손들까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펌프 센서야 어차피 1년이면 교체인데 불량품 써도 돼. 감사 나와봤자야. 우리가 다 심어놨잖아. 생생한 육성과 함께 매물이 오가는 장면이 공개됐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다. 의장님, 긴급 동의를 요청합니다. 시의원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빗물 펌프 긴급 점검과 이태권 즉각 구속을 요구합니다.
오전 11시 시장실. 방금 검찰에서 이태권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강테크 압수수색도 시작했고요. 시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다. 펌프 정비는 전문 업체 5곳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주요 지점 점검 완료 예정입니다. 정오, 언론사들은 속보를 쏟아냈다. 오윤호 대신 출근한 쌍둥이 형의 복수극, 시청 빗물 펌프 비리, 조직적 은폐 정황, 시민 영웅 오윤호, 의식 회복 조짐. 마지막 뉴스를 본 윤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오후 2시 병원 중환자실. 형, 너무나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다. 윤호가 눈을 뜨고 있었다.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윤호야. 형, 내 대신 갔구나. 윤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형한테까지. 미안하긴. 내가 지키려던 거, 우리가 함께 지킨 거야. 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에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후 6시, 폭우경보 발령.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긴급 정비를 마친 빗물 펌프들이 정상 작동했고, 시민들은 실시간 대피 안내를 받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강남역 일대 펌프 가동률 100%, 침수 위험, 지역 주민 대피 완료. 재난안전상황실의 모니터에는 초록색 신호가 가득했다. 밤 10시,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윤석은 병실 창가에 서서 맑아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학교로 돌아가야지.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다시 시작해야겠지. 제대로 된 재난안전과를 만들어야 해.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서울시청 재난안전과. 주무관님, 복귀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윤호를 따뜻하게 맞았다. 책상 위엔 시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집이 물에 안 잠겼어요. 고맙습니다. 윤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뜬 첫 업무는 2023년 가을 장마 대비 계획이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쓸 차례였다.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오늘은 태풍의 진로와 도시 방제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윤석이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선생님, 서울 빗물 펌프 사건의 그분이시죠? 윤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진실을 지키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학생들이 조용히 집중했다. 윤석은 칠판에 용기의 연쇄라고 적었다. 내 동생은 혼자 싸우다 쓰러졌어. 하지만 그가 남긴 진실의 조각들이 있었고 나는 그걸 이어받았지. 그리고 용기 있는 직원들, 정직한 언론인들, 양심적인 시민들이 함께했어.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럼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묻는 거지야. 왜, 어떻게, 정말. 이런 질문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거든. 윤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 아래 부산 앞바다가 반짝이고 있었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너희들의 물음표에서 시작된단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뒤 윤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 나야. 윤호. 무슨 일이야? 방금 시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새로운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TF팀장을 맡아달래. 형이 보여준 그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말이야. 잘 됐네. 넌 할 수 있어. 형, 고마워. 정말로. 우리가 형제잖아. 전화를 끊고 윤석은 다시 교실을 둘러봤다. 학생들이 남긴 메모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선생님처럼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석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도시 전체를 구하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을 지키려다 쓰러진 동생과 그를 대신해 싸운 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